정희는 서랍에서 발견한 장부를 보며 온몸이 떨렸다. 김시의원 200만 원, 박구청장 300만 원. 광수의 손글씨로 적힌 뇌물 목록이었다. 이게 뭐야? 이게 정말 우리 남편이 한 일이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녀왔어. 광수의 평상시 목소리였다. 정희는 급히 장부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다. 거실로 나온 광수가 정희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물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정희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바라봤다. 마을에서 존경받는 교육 봉사자라고 믿었던 남편이 사실은 뇌물을 주고받는 사람이었다니. 당신이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고 계신가요? 댓글로 지역이나 장소를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박정희입니다. 올해 65이에요.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살았죠. 아이들 가르치며 보낸 40년. 정말 빨랐습니다. 퇴직하고 나서야 남편 광수의 활동을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희 집 앞 지날 때마다 인사를 깍듯하게 하더라고요. 광수 씨 부인이시죠? 정말 훌륭한 분과 결혼하셨네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듣고 있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이 존경받는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광수는 마을 복지관에서 매주 무료 교육 봉사를 했어요. 어르신들께 한글을 가르치죠. 젊은 엄마들에게는 육아 상담도 해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광수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교육기부 천사라고 했어요. 퇴직 전엔 몰랐어요. 광수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요. 학교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남편 활동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겠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좋은 남편과 살고 있는지 말이에요. 지난달 복지관 10주년 기념식이 있었어요. 광수가 축사를 맡았죠. 저도 뒷자리에서 지켜봤습니다. 교육은 나눔이고 나눔은 희망입니다. 광수가 마이크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참 멋있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감동해서요. 축사 내용도 훌륭했어요. 교육의 중요성부터 시작해서 지역 사회 발전까지 광수가 평소에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우리 복지관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광수의 말에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어요. 진심이 담긴 박수였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요. 좋은 남편을 만나 평생을 함께 살며 이렇게 마을에서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제 친구들은 부러워했어요. 남편이 퇴직 후에도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한다고요. 기념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광수가 거실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고 있었죠. 이번만 잘 넘기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와 통화하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더라고요. 누구랑 통화했어? 제가 물었어요. 복지관 일 때문에 그래. 새 프로그램 준비하느라 바빠. 광수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묻지 않았어요. 복지관 일이 복잡하겠거니 싶었거든요. 광수는 요즘 정말 바빠 보였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죠. 어디 가냐고 물으면 항상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봉사활동 때문에 마을 어르신들 병원 모시고 가기도 하고요.
어려운 가정에 생필품 전달하기도 한다더군요. 가끔 시청에도 가야 한다고 했어요. 복지관 지원금 관련해서요. 저는 그런 광수가 자랑스러웠어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남편을 존경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광수 이야기를 했죠. 우리 남편은 퇴직하고도 봉사활동에 열심이야. 부러워 죽겠네. 우리 남편은 집에서 텔레비전만 봐.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그런데 요즘 들어 광수 표정이 어딘가 무거워 보였어요. 집에 돌아오면 한숨을 자주 쉬었습니다. 물어봐도 괜찮다고만 하더라고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아니야, 괜찮아. 그냥 복지관 일이 좀 복잡해서. 광수가 그렇게 답했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었거든요. 어느 날 밤 잠든 광수를 바라봤어요. 이마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렀구나 싶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남편, 봉사활동에 열심인 남편, 그런 광수와 함께하는 삶이 저에게는 큰 자부심이었어요. 퇴직 후의 일상이 이렇게 의미 있을 줄 몰랐습니다. 복지관에서 광수가 어르신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어르신들도 광수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정혜 씨, 좋은 남편 두셨네요. 복지관 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감사하죠. 정말 감사했거든요. 이런 남편과 함께 늙어간다는 게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광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죠.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정희야, 부탁이 있어. 광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어요. 복지관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말이야. 임시로 돈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복지관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지 몰랐거든요. 시청에서 지원금을 주는 거 아니었나요?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500만 원이라니요. 작은 돈이 아니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퇴직금이 있었어요.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이지만 교육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거지? 제가 확인하자 광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새로운 시설 설치하고 교재도 사야 하고 시청에서 지원금이 나올 때까지만 임시로 쓸 거야. 저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일인데 뭐려. 내일 당장 찾아다 드린다고 했어요. 광수가 고마워하더라고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역시 당신이야. 다음 날 은행에 갔어요. 500만 원을 찾았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에서 큰 액수를 빼내는 거였지만 마음은 뿌듯했어요. 좋은 일에 쓰이는 돈이니까요. 은행 직원이 물어봤어요. 큰 돈인데 무슨 일로 찾으시는 거예요? 복지관 교육 프로그램 때문에요. 제가 자랑스럽게 답했죠. 직원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광수에게 돈을 건넸어요. 천천히 갚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 어르신들께 도움이 된다면 기쁘지 뭐. 광수가 돈 봉투를 받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광수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거든요. 고마워하는 표정이긴 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죄송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왜 그래? 아픈 데라도 있어? 제가 물었더니 광수가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고마워서.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평소 같으면 활짝 웃었을 텐데요. 그 후로 며칠 지나니 광수가 더 바빠졌어요. 전화도 자주 받았습니다. 밖에 나가는 일도 많아졌죠. 복지관 일 때문이라고 했지만 저녁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날이 늘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광수가 화장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고 있었는데요. 곧 정리될 거예요. 누구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궁금했어요. 복지관 일이 그렇게 복잡한가 싶었죠. 복지관에서 광수를 만난 마을 사람들이 저에게 인사할 때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광수 씨가 요즘 많이 바쁘시나 봐요. 이렇게 말하는 톤이 어딘가 의미심장했어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네, 복지관 일이 많아서요. 저는 그렇게 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안감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광수가 돈을 받을 때의 그 표정이 자꾸 떠올랐어요. 왜 그렇게 불안해 보였을까요?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게 미안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며칠 후 복지관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평소보다 사람이 적더라고요. 관장님께 인사드리려 했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요즘 복지관 운영이 어려우신가 봐요? 제가 물어봤어요. 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광수에게 물어봤어요. 복지관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별거 아니야. 곧 해결될 거야. 광수가 그렇게 답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광수를 바라봤어요. 잠든 얼굴이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뭔가 큰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변화들을 느끼면서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복지관 일이 복잡해져서 그런가 보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광수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웃음소리도 줄어들었고요. 밥맛도 없어 보였습니다. 뭔가 큰 고민이 있는 것 같았어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면 말해. 부부인데 뭘. 제가 그렇게 말했지만 광수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은 딸 나영이가 오랜만에 집에 온 날이었어요. 기자 일을 하느라 바쁜 나영이가 시간을 내어 온 거였죠. 반가워서 나영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잔뜩 준비했습니다. 갈비찜이랑 잡채도 만들었어요. 나영이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음식들이었죠.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거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광수도 오랜만에 편안해 보였습니다. 나영이의 근황을 물어보고 요즘 취재하는 기사들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요즘 어떤 기사 쓰고 있어? 광수가 물어봤어요. 나영이가 젓가락을 놓고 답했습니다. 정치자금 관련 기사요. 좀 복잡한 사건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어요. 그 순간 광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기사는 조심해서 써야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나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빠, 엄마. 나영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요즘 취재하고 있는 정치자금 사건인데요. 그 과정에서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나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무슨 이상한 걸? 광수가 물었어요. 목소리는 태연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빠 이름이 정치자금 사건 관련 자료에서 보였어요. 나영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거든요. 뭐라고? 내 아버지 이름이? 네. 정확한 건 더 확인해 봐야 하지만 분명히 최강수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혹시 아빠와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요. 그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딸이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의심할 수 있단 말인가요? 나영아,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니?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남편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엄마,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기자로서 확인해야 할 일이라서요. 나영이가 애써 차분하게 말했어요. 혹시 아빠가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과 어떤 거래를 하신 적이 있나요? 광수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나영아, 아빠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만 하는 사람인데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마을에서 존경받는 남편을 딸이 의심한다니요. 나영아, 내 아버지를 모독하지 마라. 엄마, 모독하려는 게 아니라. 나영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니?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르니? 광수도 상처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영아, 아빠가 그렇게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이니? 평생을 교육 봉사에 바쳐온 사람을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나영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누군가 아빠 이름을 이용해서 뭔가 나쁜 일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광수의 표정이 잠깐 변했어요. 뭔가 생각에 잠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 내 이름을 악용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저는 그제야 마음이 좀 놓였어요. 그래요. 나영이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광수처럼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요. 아빠, 혹시 최근에 이상한 사람들이 접근한 적은 없으세요? 나영이가 다시 물어봤어요. 광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복지관 일만 하고 있는데 뭔. 그럼 다행이에요.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나 봐요. 나영이가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기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식사를 마친 후 나영이가 광수에게 말했어요. 아빠, 혹시 앞으로 이상한 일이 생기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요. 광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나영이가 돌아간 후 광수가 말했어요. 나영이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 기자 일하다 보니 의심병이 생긴 거야.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하필 광수의 이름이 그런 자료에 나왔을까요?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광수를 바라봤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자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낯설어 보였습니다. 나영이의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정치자금 사건이라니요. 광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마음에서 지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며칠 동안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나영이의 말을 완전히 무시하려 해도 자꾸 신경이 쓰였거든요. 광수를 의심하는 건 아니었지만 뭔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광수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복지관에 나갔어요. 오늘은 좀 늦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준비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요즘 들어 그런 날이 부쩍 늘었어요. 혼자 집에 있으니 더 생각이 많아졌어요. 나영이가 말한 정치자금 사건이 도대체 뭘까요?
정말 광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광수의 이름을 도용한 걸까요? 점심을 먹고 나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광수방에 있는 서류들이 궁금해졌어요. 혹시 복지관 관련 자료를 보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평소라면 광수방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요. 그날은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이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복지관 관련 서류들이 몇 장 있었어요. 교육 프로그램 계획서, 봉사자 명단 같은 것들이었죠. 별다른 이상함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좀 다른 게 있더라고요. 제일 아래 서랍에 검은색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겉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에 파일을 열어봤어요. 장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회계 장부 같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복지관 회계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거든요. 첫 페이지에는 날짜와 금액들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항목들이 일반적인 회계 장부와 달랐습니다. 뭔가 은밀한 거래를 기록한 것 같았어요. 페이지를 넘겨보니 깜짝 놀랄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김시의원 마이너스 200만 원, 박구청장 마이너스 300만 원, 조사장 마이너스 150만 원.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혹시 기부를 받은 명단인가 싶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전달일자, 명목, 답례 같은 항목들이 있었거든요. 더 읽어보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청 인허가 건, 복지관 지원금 선정, 교육청 사업 선정.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이건 기부금이 아니라 뇌물 목록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광수가 작성한 장부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광수를 모함하기 위해 만든 가짜 장부일까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필체가 분명히 광수의 것이었어요. 장부를 더 넘겨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복지관 운영비라며 시청에서 받은 지원금을 정치인들에게 나눠준 내역이 있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빼돌린 흔적들도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페이지마다 새로운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광수가 아니었어요. 마을에 존경받는 교육 봉사자가 아니라 뒷거래를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광수에게 빌려준 500만 원도 이런 용도로 쓰인 게 아닐까요? 교육을 위한 돈이 아니라 정치인들에게 건넬 뇌물로 말이에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부 마지막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지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복지관 신축 허가를 받기 위해 구청장에게 돈을 줬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교육 프로그램 지원금을 늘리기 위해 시의원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광수가 자랑스럽게 말하던 복지관 성과들이 사실은 뇌물로 이뤄낸 것들이었습니다. 급히 장부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방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광수가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막막했어요. 거실에 앉아 있는데도 계속 손이 떨렸어요. 평생을 믿고 살아온 사람이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을 사람들이 평상시처럼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광수를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시계를 봤어요. 광수가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얼굴로 맞아야 할까요? 평상시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부엌에 가서 물을 마셨어요. 목이 마르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광수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평상시처럼 다녀왔어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평상시처럼 행동할 수 있겠어요? 광수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마저 가짜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광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평상시처럼 행동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장부에서 본 그 끔찍한 내용들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오늘 복지관에서 뭐 했어? 제가 일부러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광수는 피곤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어르신들 한글 교실하고 새 프로그램 준비했지 뭐. 거짓말이었어요. 아니면 반쪽 진실이었죠. 정말로 한글 교실을 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뇌물 전달 같은 일도 했을 테니까요. 광수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복지관 운영이 많이 힘들지? 제가 다시 물었어요. 혹시 광수가 무언가 털어놓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광수는 그냥 좀 복잡하긴 하다고만 답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저는 괴로웠어요. 광수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지 아니면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지 갈등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본 장부였습니다. 광수의 필체로 적힌 뇌물 목록들이었어요. 그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꿈이 아니었죠.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울 앞에 서게 되었어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기운 없는 눈빛이었어요. 내가 믿어온 40년이 다 거짓이었나?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남편이 사실은 이런 사람이었나? 눈물이 났어요.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나영이의 경고를 그렇게 강하게 거부했는데 결국 나영이가 맞았던 거예요. 딸이 어머니보다 아버지를 더 정확하게 봤던 겁니다. 다음 날 나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그때 일로 마음이 불편하셔서 연락드려요. 나영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아직도 미안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영아.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딸에게 사과해야 할지 아니면 여전히 아버지를 믿는다고 말해야 할지요. 엄마, 혹시 뭔가 확인하신 게 있으세요? 나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역시 기자다 싶었어요. 제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달라졌다는 걸 눈치챘나 봅니다. 나영아, 엄마가 틀렸나 보다. 결국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맞았어. 내 아버지에 대해서 엄마가 모르는 게 많았나 봐. 나영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자로서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빠를 위한 길일 수도 있고요. 진실을 알면 어떻게 되는 거니? 제가 물었어요. 나영이가 잠깐 망설이더니 답했습니다. 기사로 보도해야 해요. 그게 제 일이고 시민들이 알 권리니까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마을에서 존경받던 광수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텐데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엄마, 기사를 쓰기 전에 아빠와 먼저 이야기해 보세요. 나영이가 조언했어요. 혹시 아빠만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진실을 말할 기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광수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할까요? 40년 부부가 이런 대화를 나눠야 한다니요. 그날 저녁 광수가 돌아왔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요. 광수야,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제가 말했을 때 광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예감했나 봅니다. 무슨 이야기? 복지관 일 말이야. 정말로 내가 말한 것처럼 단순한 봉사활동만 하고 있는 거야? 광수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잠깐 말을 잇지 못하더니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뭘 한다고 그래?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평소의 당당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빌려준 돈은 정말로 교육 프로그램에 쓴 거야? 제가 다시 물었어요. 광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뭐에 썼다고 그래? 여전히 거짓말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광수야, 나도 다 알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 말에 광수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보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어요. 광수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정희야. 광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광수가 사과한 후 며칠 동안 저희 집은 무거운 침묵에 쌓여 있었어요. 광수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의 결정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나영이에게 모든 걸 알려주기로 마음먹었어요.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잘못된 일을 덮고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광수가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저는 광수 방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나영이에게 줄 자료가 필요했거든요. 책상 서랍을 다시 열어보니 새로운 서류가 있더라고요. 은행 거래 내역서였어요. 광수 명의로 된 통장의 입출금 내역이었는데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빌려준 500만 원이 들어온 날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200만 원이 나가더라고요. 받는 사람 계좌에는 김시의원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제 퇴직금이 정말로 뇌물로 쓰인 거였습니다. 교육을 위한다며 빌린 돈이 정치인에게 건네진 거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거래 내역을 더 살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큰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는데 나가는 곳은 모두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모르는 입금도 있었어요. 1,000만 원, 2천만 원 같은 큰 액수들이었죠. 도대체 광수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걸까요? 복지관 봉사자가 아니라 뇌물 브로커였던 건가요? 가장 충격적인 건 최근 거래 내역이었어요. 제 퇴직금에서 빌린 500만 원 중에서 이미 300만 원이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광수는 저에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샤워 소리가 멈추는 게 들렸어요. 급히 서류를 정리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려서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정말 확실해졌거든요. 광수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두 손을 꽉 쥐고 있으니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였습니다. 광수는 제 상태를 보고 놀란 것 같았어요. 정희야,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얘? 광수가 다가와서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손길이 예전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거든요.
광수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광수의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뭔가 예감했나 봅니다. 무슨 이야기? 광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빌려준 돈 말이야. 정말로 복지관에 쓴 거야? 광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거짓말을 계속할지 아니면 진실을 말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정희야. 광수가 입을 열었지만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이 났어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일었어요. 어떻게 저를 이렇게 속일 수 있었을까요? 내 퇴직금을 정치인들에게 뇌물로 준 거지?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광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듯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광수의 사과를 듣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었어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요. 나영이에게 모든 걸 알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무너져도 진실은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광수가 나간 후에 은행 거래 내역서와 장부를 복사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영이에게 전달할 증거를 준비했죠. 나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영아, 엄마야. 너한테 줄 게 있어. 오늘 시간 되니? 나영이가 놀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 중요한 거야.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전화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나영이가 급히 시간을 내어 집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 후 나영이가 도착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많이 힘드셨나 봐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저는 웃으려 했지만 잘 안 되었어요. 거실에 앉아서 복사한 서류들을 나영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내가 찾던 증거야. 내 아버지가 정말로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 나영이가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펴봤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엄마, 이걸 어디서 찾으신 거예요? 나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버지 방에서. 내가 빌려준 돈도 여기 있어. 정치인에게 건넨 거야. 교육비라고 거짓말하고 말이야. 나영이가 한참 동안 서류를 보더니 저를 올려다봤어요. 엄마,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사로서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해. 제가 말했을 때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무너져도 진실은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 나영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아빠가 어떻게 될지 아시잖아요. 저도 눈물이 났지만 참으려 애썼습니다. 나영아, 엄마는 평생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어. 이제 와서 거짓된 삶을 계속 살 수는 없어. 저는 나영이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해. 그 후 며칠이 지났어요. 나영이가 취재를 진행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광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복지관에 나갔지만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느 날 저녁 광수가 급하게 집에 들어왔어요. 정희야, 나영이가 뭔가 이상한 질문을 하던데 혹시 내가 무슨 말을 했니? 광수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섞여 있었어요. 모르겠어.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아직 기사가 나오기 전이었거든요.
광수가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나영이의 기사가 인터넷 뉴스에 올라온 거예요. 지역 유지 최강수, 복지관 자금으로 정치인 뇌물 제공 의혹. 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제가 제공한 증거들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장부 내용, 은행 거래 내역,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의 명단까지 모든 게 공개되었습니다. 광수가 복지관에서 급히 집에 돌아왔어요.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정희야, 이게 뭐야? 어떻게 이런 일이? 광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실이잖아.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모든 게 사실이야. 당신이 한 일들 말이야. 광수가 제게 다가와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더 이상 그 손길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날부터 광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복지관에서는 출입을 금지당했고 마을 사람들은 광수를 보면 돌을 던지듯 욕을 퍼부었습니다. 사기꾼, 배신자, 이런 말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광수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검찰에서 조사받으러 나가는 광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어깨가 축 늘어진 채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이 처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정할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진실이 밝혀졌다는 안도감이 컸습니다. 비로소 제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광수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된 후 우리 집은 조용해졌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서 밖에 나가기도 힘들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어느 날 저녁 광수가 검찰에서 돌아와 저에게 말했어요. 정희야, 내가 모든 걸 인정했어. 이제 끝이야. 목소리에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끝이라니? 제가 물었어요. 광수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재판받고 감옥 가겠지. 당신도 이제 마음 편하겠어. 저는 의외였어요. 광수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줄 몰랐거든요. 끝까지 변명하고 발뺌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담담하더라고요. 왜 그런 일을 했어? 저는 궁금했어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복지관에서 존경받으며 살 수 있었는데 왜 굳이 그런 위험한 일을 했냐고. 광수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어요. 처음엔 정말 복지관을 위해서였어. 시청에서 지원금을 제대로 안 줘서 운영이 어려웠거든.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부탁했지. 그래서 뇌물을 준 거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광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이었어.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더라고. 지원금도 늘어나고 인허가도 쉽게 나고. 그러다가 점점 욕심이 생긴 거야? 제가 다시 물었어요. 광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 욕심이 생겼지. 정치인들이 더 큰 일을 부탁하기 시작했고 나도 거기에 맞춰갔어. 결국 돈의 유혹에 넘어간 거였어요. 처음엔 복지관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었지만 나중엔 그냥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움직인 거죠. 광수의 변명을 들으니 더 화가 났어요. 나는 모두를 위해 희생한 거다. 갑자기 광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해서, 마을 발전을 위해서 한 일이야. 여전히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신이 한 일의 본질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광수를 보며 실망스러웠어요. 희생이라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남을 속였지만 나는 이제라도 나 자신을 속이지 않겠어. 그 말에 광수가 할 말을 잃었어요. 뭔가 변명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아마 자신의 행동이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나 봅니다. 며칠 후 광수가 구속되었어요.
재판을 기다리며 구치소에 들어간 거죠.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허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더 이상 거짓된 명예 뒤에 숨어 살지 않아도 되니까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긴 했지만 진실을 선택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나영이가 종종 집에 와서 안부를 물어봤어요. 엄마, 후회하지 않으세요? 나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후회 안 해. 진실을 선택한 걸 후회할 이유는 없으니까. 정말로 그랬어요. 힘들긴 했지만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복지관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새로운 관장이 와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예전처럼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광수가 없어도 복지관은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광수가 자신만이 복지관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 착각이었다는 거요. 진실을 밝혀도 정말 중요한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복지관에서 나오는 어르신 한 분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정혜 씨 아니야? 힘들겠네. 걱정 어린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정말 그랬어요.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볼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용기 있는 일 하셨어. 쉽지 않았을 텐데. 그 어르신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제 선택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편안해 보였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허울을 벗고 진짜 자신을 찾은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광수와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어요. 앞으로 평생을 함께 살아갈 사람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사진 속의 광수는 정말 순수해 보였어요.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저는 광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걸까요? 중요한 건 지금이었어요.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더 중요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거짓 속에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며칠 후 광수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보도했습니다. 지역 유지의 몰락이라며 큰 기사로 다뤘어요. 저는 재판을 참관하지 않았어요. 광수의 마지막 모습까지 지켜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미 저에게 광수는 과거의 사람이었으니까요. 나영이가 재판 결과를 알려왔어요. 광수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실형이었어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나영이가 또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했어요. 비로소 저는 진정한 해방을 느꼈습니다. 늦었지만 진실을 선택할 용기를 낸 제 자신이 대견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는 거짓 속에서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허울을 벗어던진 지금 저는 오히려 더 당당했어요. 남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삶을 살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4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저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허울 없는 진실한 삶 말이에요. 정희는 40년 신뢰했던 남편 광수의 위선을 발견하고도 진실을 택했습니다. 딸 나영이의 용기 있는 고발처럼 늦어도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죠. 허울 뒤 숨지 말고 진실하게 사는 용기, 그것이 인생의 참된 가치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